친구 따라 강남 가듯 분당 집값도 강남 따라 무너지나. 자, 분당은 강남 따라 올랐죠. 그리고 강남 떨어지니까 오히려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분당이 먼저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값 하락, 강남 3구와 함께 부진이다. 가파르게 오르다 1억 6천만원 뚝, 기세 꺾인 천당 아래 분당, 9주째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거래량 한번 보면은 1월 12, 16 이후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급격히 늘어나죠. 그리고 줄어든다. 오히려 외지인 거래량은 12월 이후 없다. 이 중에서 판교 아파트 거래량만 또 따로 뽑아봐도 마찬가지다. 떨어졌다가 2월에 잠깐 반등했다. 다시 줄어든다. 매매 가격 지수 쭉 오르다가 하락폭이 커지다 조금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멈췄다 커졌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거래 신고가 되냐 안 되냐죠. 매매 수급 동향 성남, 군포, 과천. 군포는 아직 뜨고 있지만 과천 이미 떨어지고 있고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는 오르고 있지만 얘네가 핵심 지역들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급 동향도 떨어지고 있다. 수급 동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죠. 전세 역시 계속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뚝 떨어지고 있더라. 지금 계속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강남 매매가 띄울 때 전세가도 같이 띄웠었고 그때 같이 올라갔다가 강남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분당도 비슷하게 거품 꼈으니까 전세가 오를 때도 9억 이상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전세를 받을 때 급하니까 엄청 뛰었다가 금방 하락세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맥 못 추는 이유 이거는 5월 8일날 분석한 건데 분당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0.53% 하락했다. 분당과 판교가 있는데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핵심이 분당이었고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핵심이 판교였죠. 그런데 강남 3구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다. 찍어서 보면 순회 양지마을 14억 9,500에서 11억 4,500만원으로 순식간에 3억 5천 떨어졌죠. 물론 여기 뭐 1층이 아니냐 1층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 전에 거래된 것도 2층이었다. 그리고 매물은 요거는 좀 급매물이죠. 14억대가 나와 있다. 앞으로는 얘가 점점 더 급매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임해동 가서 보면은 13억 5천이 12억 5천으로 1억가량 하락했죠. 층수는 오히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서현동 시범한신 조금 떨어졌죠. 한 2천 정도 떨어졌다 다시 오른 셈인데 여기도 매매는 11억짜리 11억 3천짜리 이미 더 낮은 호가가 나오고 있다. 임해촌 금강 여기도 6천 정도 떨어졌죠. 판교는 17억 4천에서 16억 5천으로 9천 정도 떨어졌는데 호가는 아니죠. 17억 5천 아직까지. 판교는 조금 더 버티는 거죠. 뭐 신축 아파트 이야기하고 18억 3천에서 17억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18억 3천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급매물만 빠지고 있다. 판교 같은 경우. 자, 백현동 14억 3,200에서 13억 5천 13억 천에서 12억 8,500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호가는 얘 같은 경우는 좀 낮춰서 나왔지만 안 떨어지는 호가들 많다. 호가는 아직 버티고 있다. 판교는 신도시니까 분당에 비해서 나름 신축이다 라는 마음으로 잘 안 내놓는 거죠. 근데 보면은 안 내놓다 보면 뭐 나온다? 경매 낸다. 경매. 추천 경매 물건 야탑동 덕산 아파트 경매 물건도 나오고 있다. 이쪽도 영끌 많이 들어갔죠. 영끌에서 똘똘한 채 산 거죠. 띨띨한 채. 왜? 영끌 자체로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뭔가만 삐끗하면 충분히 내가 가능하겠다. 물만 마시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샀는데 물가가 오른다든가 연봉이 안 오르든가 깎이든가 해고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집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지른 거죠. 그래야지 어때요? 지금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쭉 나오고 있다. 아까 강남 따라서 하락한다 있었는데 탈세 역시 마찬가지죠. 강남 따라서 똑같이 강남에서 탈세 나오면 분당으로 퍼진다. 강남 다음이 분당이다. 적발 건수가 100건 이상 나왔다. 강남 132, 분당 115건 이런 식으로. 10대가 35억짜리 저 중에 빚이 얼마일까요? 증여하면서 저런 거 다 잡아내야 되죠. 저런 식으로 집값 띄우잖아요. 넘겨주면서 집값 띄우고 나중에 탈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판교에서 한참 말 많았었죠. 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짜리는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복등기 불법이 판치고 있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공인중개업소들이 꼬드긴다.
근데 보면은 분양 전환이 완료돼 LH가 임차인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그때 다시 등기를 이전하는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이 분양 전환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돈 차익 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차익을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등기 들어가는 거죠. 전매 제한이 설정된 분양권에 대해 사전거래를 맺고 추후 전매 제한이 풀리면 정식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식으로 하는 불법 거래 방식이다. 불법이다, 불법.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분양 전환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매 제한 넣어줘야 되죠. 이딴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판교 집값 띄우는 소리 들리죠. 이제 NC소프트 사업건설 소식에 집값이 들썩인다. 시세보다 4천만원 높게 실거래가 이루어졌다. 13억 7,500에서 15억인데 한 건 가지고 들썩였다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세가 올랐다. 요거는 실거래 1월이고 근데 얘는 뭐예요? 호가만 올리는데 집값 들썩였다. 사는 사람 없죠. 가격만 올리고 있다. 매매 평균가.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분당은 물론 판교까지도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고 금매만 거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가격 띄우고 있다. 이기 신도시에는 아직도 투기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거래 안 되고 가격 띄우면 띄울수록 대출도 안 나와서 문제인데 그래도 띄운다. 분당 일산을 뉴 강남으로 리뉴얼하자. 어딘지 대강 보이죠? 매국 경제. 1기 신도시 전면 재건축을 통한 리뉴얼 프로젝트다. 꼭 이런 얘기 계속하죠. 전면 재건축 완화해라. 용적률 풀어줘라. 건설사들 돈 벌게. 그래서 1.5배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를 풀어 리뉴얼하면 10만 가구 규모의 일산과 분당. 어디든 간에 용적률 규제 풀어가지고 리뉴얼하면 주택 공급 많이 나와요. 근데 재건축을 그거를 이제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다 집값 띄우기가 된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강남 이런 데를 안 하고 분당 일산을 하자. 왜 분당 일산 하자고 할까요? 분상제 피했으니까. 이런 데 가격 엄청 띄워주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 대변인이죠. 건설사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리뉴얼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뿔이죠. 안정하려면 1기 신도시 리뉴얼보다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3기 신도시. 일산 분당 용적률 규제 풀어서 리뉴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대량 멸실이 나오게 되면서 공급 증가는커녕 굉장한 공급 부족을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내겠죠. 또 한 가지는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리뉴얼 하게 되면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 엄청 늘어난다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 띄우기로 가격 폭등되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서 집값 안정, 꼭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반대되는 이야기로 집값 안정을 시키는 정책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집값 띄우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언론에서. 택지지구 지정하는 게 훨씬 낫죠. 3기 신도시 지정할 때 택지지구 성남에도 들어가는데. 우리 분당 갑 1기 신도시 재생특별지원법 입법 추진 자기 이름 붙여서. 이거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용적률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풀고 공시지가 조정 시 국회 동의 구하도록 법안 체계죠. 왜? 보유세 함부로 못 올리게 하려고. 이번에 공시가격은 올렸는데 종부세율은 어느 당에서 반대해서 막았죠. 부자들 많이 챙기는 그 당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게 만들어라. 이번 국회는 아니더라도 이거 국회 동의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많이 뽑아주지 않겠냐. 특히 부자 동네에서. 그런 얘기죠. 합리적 분할 전환을 위해 강력한 개정. 이런 건 필요하죠. 대규모 주택 공급 전면 철회 및 공원화. 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전면 철회. 부동산 띄우기. 즉, 택지지구는 철회하고 그거를 재건축으로 하자. 가격 띄우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비싸게 팔도록 만들고 추진해도 재건축 아파트들 엄청 돈 벌게 만들고 대신에 공급 부족 나서 가격도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뭐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은 무조건 집값 떨어지니까 그런 거 철회하자. 이런 얘기죠. A노선 조기환공 필요하죠. 38호선 연구장 트럼 1, 2호실 신설. 특목고 국제 중고교 유치. 지역주민 우선 선발. 이거 완전 지역이기주의죠. 특목고 국제 중 고교 이런 거 우선 선발하는 게 어딨어요. 자사고도 시험 봐서 뽑죠. 타 지역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광양제철고 이런 데도 광명 이런 데서 가서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지역 주민만 우선 선발하겠다. 특목고 만들어서. 완전 지역이기주의죠. 단지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런 건 필요하죠. 몇몇 개는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몇몇 개는 괜찮은 정책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면은 집값 띄우기, 요거 집값 띄우기, 지역이기주의에서 집값 띄우기.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용적률 건폐율 향상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분당신도시가 30년 만에 재도약한다. 왜 자꾸 서울에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서울보다 오히려 1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건폐율 향상시켜달라 이 얘기 왜 자꾸 나와요? 왜냐면 지금 서울 재건축은 80년대 애들이고 얘네는 100%인데 용적률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89년에 계획돼서 대부분이 90년대식 건물이죠. 얘네는 용적률이 200%대니까 지들 수익성 떨어지니까 용적률 건폐율 빨리 상향해달라 향상해달라 계속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해줘요? 조건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300% 가는데 350%로 늘려준다. 대신 이 추가하는 50%는 다 임대주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줘야죠. 그냥 무조건적인 완화는 안 된다. 결론. 강남 하락세가 마용성이나 이런 쪽 서울 쪽으로 간다면 수도권 쪽에서는 어디 타고 간다? 분당, 과천 이쪽을 타고 먼저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인근의 뭐 하남이나 이런 데로 퍼지겠죠. 그래서 강남 하락세가 지속되는 한 분당 하락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2번. 재건축 완화 해줄 필요 있다? 절대 없다. 오히려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대량 멸실로 인해서 역효과 난다. 1기 신도시 노후화돼서 우리 살기 불편한데 왜 자꾸 재건축 막냐? 안 막아요. 재건축 하세요. 단 이게 수익 목적이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수익 목적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상제 적용하고 지금은 없죠. 분상제 적용하고 제초안 적용하고 아마도 저기 1기 신도시 쪽에서 대규모 재건축 나올 때쯤에는 웬만한 1기 신도시는 다 분상제 적용될 거다. 그리고 제초안 적용하고 그냥 신축에서 사는데 만족해라. 오래된 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꾸는 거에 만족해라. 돈 여기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재건축을 비싸게 지금 수익 못 남긴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격 더 떨어지면은 재건축 아파트 자체를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꼴 나기 전에 신축이라도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수익성 노리지 마라. 결국 분당은 이번에 거품 엄청 많이 꼈죠. 같이. 그 거품이 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